오랜 아버지의 그 간병을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 노고에 감사를 하게 된다.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까. 그쵸? 그만큼 지치고 힘들었다라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청자님의 마음, 그 인품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나도 그렇거든. 나도 이제 우리 어머니를 하잖아. 나는 저 선생님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해서 지극한 정성이지만 난 그러지 못해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봐지는 거지. 근데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운영진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운영진은 이제 통으로 보고 이 선생님들은 그 세계를 전부로 보자고 케어에 대한 세계 전체를 개인 보면은 거친 케어를 한다거나 노인학대를 하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개인 어떤 사건 사고 이것을 통틀어서 요양보호사들은 다 노인학대해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. 그건 이제 개인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많은 단체 속에 누구 하나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그 집단 전체,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유영철이죠. 연쇄살인마, 강호순 이런 사람들이 가끔 하나씩 있잖아요. 그래서 누군가 이제 외부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을 부각시킨다 해서 한국 사람들은 연쇄살인마 많아 이러면 안 되죠. 사실은 강호순, 유영철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 사람이 이 세계에서는 가장 유순한 사람이에요. 백성은 그래, 백성은. 권력 있는 놈들은 나는 아니라고 봐. 일부 대부분이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는 욕심이 많지만 대부분 이렇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은 참 착하죠. 강호순, 유영철이는 어쩌다 하나씩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그 돌연 변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그 변수 이렇게 특별한 사건 이런 것들을 뚝 집어 빼고 나면 상당히 많은 이 소시민들은 착하단 말이죠. 요양보호사들이 그래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싱가포르에 있던 그 선생님 하여튼 감사합니다. 저하고 개인적으로 알진 않아요. 같이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던 분인데 싱가포르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일하다가 그 요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.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를 땄으니까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 거겠죠. 근데 그런 선생님이 이제 요양원에서 일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이제 맨 처음에는 물론 생계를 빠져서 무슨 일 한다? 그 거친 일 한다? 이건 사실은 아니야. 나는 생계 말고 오로지 봉사야. 이런 봉사로 똥 치우는 요양보호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. 그건 나도 인정한다니까. 나도 봉사하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. 난 생계가 그때 절박했거든. 정말 내가 요즘 이제 저기 성탄중앙위원을 가면서 그 앞에서 구두굽이 떨어졌어. 내 차에 여분의 신발을 갖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어. 그때 요양보호사를 시도한 거예요. 다 말아먹고 다 절망 앞에서 그런 어떤 절박했던 거지. 그분도 그렇게 자기의 절박했던 시간들을 인정을 하더라고.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뭐냐면 내가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로부터 받았잖아.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난 사실은 사회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대부분은 선량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. 대부분은. 이제 이게 이 마음이 받쳐주면 제대로 된 케어를 하게 되는데 앞서 말한 첫 번째의 의미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이제 거친 케어랄지 학대 왜? 이게 힘든 의무밖에 없거든. 짜증나거든. 짜증나요. 어르신들이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? 솔직히 이 똥이라는 게 따끈따끈하고 물컹물컹 하잖아요. 애들이 왜 클라임을 갖고 많이 노는데 만지면 좋잖아요. 감각이.
치매 중증 어르신들은 그래요. 이 자기가 싼 거 가지고 갖고 놀아. 그리고 막 벽에도 붙이고. 우리 똥칠한다고 하잖아요. 쉽게 치매를. 그런 게 요양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? 아니, 나타나요. 나타나지. 그런 어르신도 있지. 욕 엄청 해야 돼. 기억은 없지만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.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뭔데 네가 감히 나를 가지고 그러느냐. 여기서 똥이나 치우는 주제에 그러느냐.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있지요. 근데 이분들이 똥을 치워도 이 어르신들보다는 상황이 많이 낫게 살았겠지만 그걸 판단을 못하잖아요. 간호를 못하잖아요. 이분들은 그냥 현상만 보고 똥 치우는 사람이네. 저 새끼 똥 치우는데 나한테 이리 비켜라 저리 비켜라 해. 어르신 좀 비켜주실까요? 네가 뭔데 날더러 비키라고 그래. 나 예전에 밖에서 내가 비키라고 했던 사람이야. 네가 비켜야지. 네가 불편해도 좀 어떻게 옮겨다니면서 해야 되지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. 저는 이제 진짜 어르신들을 보면 이제 진주감이 진짜 어르신들 보잖아요. 많이 보잖아요.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나이만 헛먹은 분들이 요양원에는 또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. 그래서 요양보사들한테 갑질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 막 내세우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분들이 있어. 그 시련을 다 견디는 거지. 대단한 분들이에요. 내가 이제 여기서 어르신들의 거친 요양 뭐 이런 거 말씀드려도 사실은 대단한 분들이야. 난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을 통틀어서 노인학대 묶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어떤 지시적인 부분이라서 요양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묶는 부분들을 우리는 그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의료법 위반하는 부분들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보고 또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 없이 그냥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지 노인학대 한다는데 요양원은 인간 쓰레기장이라던데 쓰레기 매립장이라던데 인간 쓰레기 매립장이라던데 이런 단순한 그런 단편화된 시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하여간 내가 이제 공부 수학 사회통계 거의 다 끝나가. 그래도 통계하면서 머리 아플 때 이 방송을 해요. 그 수학 문제는 빨리 지치거든. 머리가 그냥 녹다운데 이렇게 돼요.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자거나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워밍업 할 때도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하여간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나의 죽음 앞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네.